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AI 시대 지식과 경험이 디지털 트윈 전략과 도구라는 주제로 조영식 박사님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 박사님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사회자보다는 좀 발표자로 직접 나오셨고요. 예,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조영식 박사님은 한국항공 전산기술팀장을 역임하셨었고 지멘스를 거쳐서 최근에는 캐덴 그래픽스 편집 자문위원이자 칼럼니스트 그리고 CNG TV 진행자로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주 박사님 간단히 인사하시죠. 예, 조영식입니다. 뭐 제가 사회를 주로 보다가 가끔은 저도 이제 그 몇 년 전에는 지식마당 시리즈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네. 새로운 디지털 지식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 많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저기 그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우리 커뮤니티에서 PLM 가이드도 출판을 했고 공저로다가 디지털 트윈 가이드도 출판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 요새는 굉장히 그 지식들이 빨리 오기 때문에 뭐 옛날에 한 3, 4년, 그전에는 한 10년 정도의 주기였는데 지금은 한 1, 2년 전에 뭐 이런 게 있었나 1, 2년씩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매년 또 시리즈로 계속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또 뭐 또 가이드 하나 해야지 않겠어요? 캐드 그래픽도 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걸 계속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고참들도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요새 AI 쪽에 오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약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AI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좀 빅데이터까지는 했는데 AI 스마트 팩토리까지는 했는데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시는 분도 있어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저는 이제 T50이랑 뭐 그 수리온 헬리콥터 뭐 그다음에 K9 자주포의 기술 그 소프트웨어 팀장이었고 그 전에는 보잉이 있을 때는 방산 소프트웨어 그때는 이제 요즘 같은 AI라기보다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코딩으로다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그 2008년부터는 CNG TV 방송을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잠깐요. 이게 뭐 밖에서 소리가 너무 나는데 그 CNG TV를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 디지털 엔지니어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그 TV를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일 날 디지털 트윈 전문가 기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와 주십시오. 근데 오늘 강의는 여기에 그 어떤 인더스트리얼 사업용 디지털 트윈보다는 제조업보다는 좀 개인에 대한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도 전에 쭉 하다가 한 3, 4년 바빠서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오늘 내용도 여기에다가 간략하게 AI를 이용해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 지금 최고의 전략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의 결합입니다. 이 개인의 최고의 전략. 오늘은 기업형보다는 개인의 그 어떤 지식 관리, 내가 경쟁력을 AI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전략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의 결합이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의 결론에 대한 나머지는 이그잼플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디지털 트윈은 사실 십몇 년 전서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AI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AI와 디지털 트윈의 결합인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약점은 그 정교하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요새 뭐 디지털 트윈 회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용자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디지털 트윈이 전문가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그 메타버스 이런 거나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이 그 기대감에 차 있지 않아요. 뭐 모양도 똑같아야 거의 비슷해야 되고 그 뭐 내가 모르는 걸 예측도 해줘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 디지털 트윈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나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디지털 트윈의 광범위한 게 한 부분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옛날부터 했었던 그 원칙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건 디지털 트윈이 아닌 것 같다. 옛날에 뭐 갑자기 그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모두 다 자기네들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4차 산업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그냥 그거는 그 전에 이런 말이 안 나와도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거지. 이게 특별하게 뭐 그 혁신적인 내용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공지능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뭐 굉장히 알고리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그 어떤 거는 어떤 분야에 맞지만 그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거가 여지껏 없었어요. 그 중에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진 거가 지금 언어 모듈입니다. LLM인데 LLM이 언어는 잘 아- 하는데 그 뭐 인공지능의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처럼 맥락을 파악하는 걸 못해요. 이게 점점 되면 뭐 감정이나 그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거죠. 아니면은 사용자의 기대치가 높은 거죠, 사실. 근데 이게 그리고 둘 다 뭐 공통점은 뭐냐면 신뢰성이 부족하고 그 구축 비용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싸게 시작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엑스트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 돈을 더 내가지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 다 하는데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하는 거는 대부분의 한 8, 90%에 있는 분들 전문가인 분들은 아마 긍정을 하실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한 거랑 아닌데 뭐 그 마케팅 할 때는 뭐 엄청나게 잘 될 것 같고 뭐 엄청나게 멋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오늘 디지털 트윈은 그렇게 거대한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제가 그 저희를 좁혀봤습니다. 뭐냐면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일단 디지털 트윈의 정의는 현실 속의 사물 쌍둥이를 만들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라고 이건 뭐 위키피디아에서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거죠. 그다음에 뭐 요새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무슨 뭐 3대 요소 뭐 물리적 물체를 가상으로 표현함,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현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가상 표현에 반영.
이렇게 이제 고전적인 건데 요거를 오늘은 좀 타파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디지털 그 컨소시엄에서도 뭐 이렇게 자료를 하는데 저는 오늘은 이제 약간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옛날 제가 이제 많이 쓰던 자료인데 디지털 트윈을 옛날에는 이제 그 항공이나 이런 데에서는 주로 시스템 트윈이었죠. 비행기를 어떤 그 서브 시스템이나 이런 거로 트윈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서 애저 뭐 IoT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야 우리 다양한 디지털 트윈이 있다. 하나는 이제 컴포넌트 조그만 거나 이런 것도 그것도 파트 트윈이나 뭐 컴포넌트 트윈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에셋 뭐 엔진이나 펌프처럼 어떤 그 파트인데 독립적으로 어디 갖다 쓸 수 있는 거나 이걸 가지고 내가 뭘 밸류 에디드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을 때 그 기본 시스템들을 에셋 트윈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초 부품을 많이 파는 회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표준도 많이 하고 이 표준이 AAS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이나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데는 시스템 트윈을 하죠. 이것도 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나름대로 프로세스 트윈이라는 거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꼭 엔지니어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뭐 어떻게 시스템 트윈 같은 거는 이걸 기계에 한정되지 않고 뭐 인체 우리 몸도 디지털 트윈을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 하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확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디지털 트윈은 난 디지털 트윈은 난 요거만 생각했는데 난 요거만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게 요새 가장 몇 년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어도 네 가지 타입은 있다. 그런 걸 이제 아시고 가셔야 될 거. 그 다음 얘기가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저는 디지털 트윈의 확장입니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확장을 해보자는 거죠. 물리적인 거가 존재할 때는 우리가 뭐 피지컬 트윈이라는 말도 생겼는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내가 만드는데 그 전에 제품이 대략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엔진이다. 그럼 이노베이션이라는 엔진도 우리의 그 머릿속이나 이런 거는 그걸 온톨로지라고 그러는데 엔진 이건 소프트웨어다. 엔진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뭔가 팍 개념이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딱 생기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추얼 트윈을 만들 수 있죠. 요거에서 주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가 다소나 이런 데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는 나 우리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제품은 아니야.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가 아직은 안 만들었는데 대략적으로 자동차는 뭐 해야 돼. 이런 거가 온톨로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버추얼 트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게 피지컬 트윈이 없는 걸 어떻게 디지털 트윈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 피지컬한 게 있어서 그걸 소프트웨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트윈 아니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생각을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존재하지 않는데 개념만 있어도 우리는 피지컬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버추얼 트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한 부품을 만드는 것도 파트 트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트윈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나 뭐 어떤 뭐 구매 시스템이라든가 뭐 요새 말하는 그 애플페이 같은 그 페이 시스템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익스텐션의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요거는 굉장히 옛날 자료예요. 외국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많았는데 스마트 시티도 디지털 트윈을 거대하게 시티까지 확장한 거고 스마트 팜도 디지털 트윈의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에너지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에비에이션 뭐 에비에이션 당연하고 헬스케어 우리 인체나 백신을 만들 때에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여기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 좀 머리를 확장을 해서 상상력이 AI 시대에는 우리가 AI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상상력밖에 없습니다. 기억력 공부하는 거 얘네들한테 못 당해요. 얘네들은 순식간에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는 거를 얘네들이 배우면 우리는 몇 달에 뭐 며칠 동안 하는 걸 얘네들은 그냥 몇 초 안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다. 생각, 추상적인 거, 개념 뭐든지 조직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 그걸 저는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디지털 트윈화, 디지털 트윈 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디지털 트윈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래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 이게 굉장히 더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그것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거나 점심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점심을 어떻게 어디 가서 먹을 거지 이런 것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어요. 메뉴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디지털 트윈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러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주식이나 좀 이런데 시사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죠? 팔란티어가 현재 추상적인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한 부서나 한 회사를 디지털 트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회사가 그냥 디지털 트윈으로 존재하는 회사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린 모르는데 그 회사가 나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 회사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그 회사가 돈을 내면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거를 얘네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우리는 뭐 이메일도 막 보내고 그러고 한참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런 무인화, 뭐 공장만 무인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조직이나 이런 그 구매 조직이나 뭐 회계 조직 이런 것도 법무팀 이런 것도 디지털 트윈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의 주장은. 그래서 오늘은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더 공부하시는 그 노하우를 드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디지털 트윈화하는 것이 오늘
나머지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명했는데 제가 요걸 하고 나서 시간이 좀 한 10분 정도 남아서 AI를 이용해서 요거를 정리해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음성으로 다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정리를 싹 들으시면은 어 AI를 이용했는데 나보다 더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어떤 부분의 디지털 트윈화 한 겁니다. 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이게 통째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내 중에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결합을 시켜서 거대한 디지털 트윈이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조금 더 만들어 나가서 그걸 합성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걸 하기 때문에 개인도 큰 회사가 만든 조직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애들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상적인 디지털 트윈을 만든 그림이에요, 여기. 그래서 걔네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온톨로지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온톨로지랑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원래 여기에서 코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브젝트 오리엔트가 컴퓨터 온톨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철학을 하신 분들의 온톨로지가 뭐냐면 존재란 무엇인가, 뭐 메타피직스, 뭐 이런 것들이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여기에서 쓰는 거랑 전체로 쓰는 거랑 뭐 예술적으로 쓰는 거랑 다 다릅니다. 그게 콘텍스라고 그러는데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의 온톨로지는 콘텍스를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은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트에서 뭐 클래스니 뭐 메소드니 이런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온톨로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게 또 더 커가지고 철학하시는 분들 입문에서는 온톨로지는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하는 거가 철학의 온톨로지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콘텍스를 모르면은 어디 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온톨로지는 뭐냐면은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떤 의미나 이런 거를 콘텍스를 주는 거가 제가 주장하는 온톨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AI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걔가 알아듣게 내가 프롬프트나 뭔가 자료를 집어넣어서 얘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거가 제가 오늘 주장하는 온톨로지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겠죠? 요거까지 하고. 그래서 얘네들 예를 들면 뭐 얘네들이 API라는 거 온톨로지 플러스 툴, LML 요런 걸 해서 리버리지 파워 오브 AI 이거 이제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온토지를 이용해서 LLM에다가 이거는 사실 이거 보니까 이 친구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년 동안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얘네들은 온톨로지 요걸 사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싼 돈을 살 필요 없이 지금 있는 툴로다가 요 온톨로지 대신에 API는 챗GPT입니다. 이게 얘네들의 챗GPT예요. 랭귀지 모델이니까. 이 온톨로지 여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AI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AI랑 해가지고 우리의 개인 지식 그, 그 개인 지식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요런 거를 자기네들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데이터
온톨로지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지식이고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의 경험인 거죠. 이 두 가지와 계속 오늘은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여러분의 지식과 그 프로세스 결합, 요게 이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은 데이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지식은 데이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랑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저는 이제 그 5개의 스텝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5개 플러스 1인데 첫 번째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구조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조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구조화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조화는 뭐냐면은 이게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화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래서 요걸 자동화한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돌리는 거가 이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경험과 지식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구조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도 오래 경험을 하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경험과 이런 거. 얘기를 해서 누가 끌어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요새 세상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하나의 그림인데 요게 이제 그 개인 지식에 있는 거 중에 뭐냐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의 뇌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뇌예요. 이걸 합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뭐 이건 옛날 자료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 중에 데이터 관리하시는 거 많죠. 뭐 웹페이지에서도 가져오고 포토에서 가져오고 스캔에서도 가져오고 보이스에도 가져오고 책에서도 가져오고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여지껏 모았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고 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뭐 메모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화면을 했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노션이라는 거 써보셨죠? 노션. 노션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노션이 여기 중에 조금 남편이고 저는 노션도 쓰지만 제가 오랫동안 그 저기를 썼어요. 에버노트를 많이 썼어요. 에버노트 엄청난 데이터인데 이 에버노트의 약점이 뭐냐면은 그냥 모아놓는데 구조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노션은 약간 구조화가 된 편이에요. 구조화가 됐냐 안 됐냐는 여러분들이 그 MD라고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만들 수 있냐 안 만들 수 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마크다운으로 만들 수 있는데 노션 에버노트는 마크다운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냥 파일로다가 구조화돼 있어요. 약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도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걸 찾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찾는다는 거는 구조화를 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름대로 데이터를 많이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클래스나 이런 거는 빅데이터를 많이 하시거나 뭐 자기가 데이터베이스를 아시는 분들은 요거가 다 그 구조화한 거라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에 대해서 내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구조화된 거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해놔야 돼요. 내 지식을. 우리 머리는 자동적으로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은
그 전에 있는 지식이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네트워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인사이트도 생기고 우리 두뇌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들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최근에 나오는 이게 그 널리지 그래프라는 거죠. 그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네트워크로. 그건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모두 디지털 스레드는 모두 이런 것들은 다 그래픽 데 그래픽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그래픽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요거는 저도 요거 이제 조금 쓰는데 아마 요것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DB 그 우리나라 말로는 자수정 그 흑요석이라는 거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가 원신이었다가 사람이 문명을 갖게 된 때가 그 흑요석으로다가 이제 그 원시인들이 옛날 원시인들이 그 고기도 자르고 뭐 가죽도 하고 이럴 때 금속이 발명되기 전에 흑요석이라는 걸 썼대요. 그래서 흑요석이라는 거부터가 인간의 문명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옵시디안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이건 뭐 굉장히 공짜입니다. 돈 내고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 롬 리서치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 젠텔 카스텐이라는 개념으로 다 결합이 돼서 내 모든 지식이 데이터베이스가 키워드로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거죠. 이 연결돼 있는 거가 나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많이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롬 리서치는 이렇게 이제 막 그 전체적으로 이 네트워크 그래픽을 되는데 모양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 동영상을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거는 너무 커가지고 막 그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찾아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거가 어디에 연결돼 있다라는 걸 얘네들이 그래프로 보여줘. 아, 인공지능? 내가 몇 년에 어 그날 내가 왜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지?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얘네들이 그 그래픽 DB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책에 대해서 그런 이런 거는 우리 머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거가 탁 나오면 옛날의 기억이나 이런 게 자동적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요 DB는 이제 그런 거를 모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뇌는 이렇게 합니다. 기억을 했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새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우리 자연적인 우리의 지능은 그리고 이거를 약간 모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는 이걸 해가지고 커넥션을 시켜주는데 크리에이션은 안 해줘요. AI는. 근데 우리 뇌는 학습만 해서 우리는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만 걔가 자동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크리에이션을 안 해주는 거죠. 크리에이션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주로 크리에이션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인공지능으로 강화하기.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한 5개 정도 쓰는데 서로 교차해서 쓴 다음에 크로스 체킹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가끔 가다가 강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에 강하고 어떤 LLM은 뭐에 강하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좀 혼용해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써보신 분도 있는데 이것도 돈을 내는 게 있고 돈을 안 내는 게 있는데 우선 돈을 안 내는 거부터 써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부터는 비쌉니다. 이게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요게 노트북 LM인데 노트북 LM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내가 노트를 아는 걸 다 집어넣은 다음에 LM은 랭게지 모델이라는 거죠. 얘가 추론을 해가지고 그 대답을 해줘요. 그 전에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있잖아요. 책 한 권을 집어넣어도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 책 한 권을 정리를 해줘요. 한 5천 페이지까지는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서 같은 거나 뭐 일본 책이나 이런 거가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딱 PDF 파일로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1장서부터 몇 장까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얘가 다 정리해 줍니다. 그 저기 한 몇 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 우리의 그 강화라고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얘가 이제 인기가 있는 거가 한 5분가량을 자기네들이 대담하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요즘 했었던 건데 슈피터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요 그 자료를 하나 집어넣고 요거를 계속 집어넣는데 추가를 할 수도 있고 탐색도 할 수 있어요. 탐색은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해서 얘가 대답을 한 다음에 그걸 그 여기다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한 걸 갖다가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결론 내린 걸 다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디지털 트윈의 특성 중에 계속 센서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에 그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유용하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요걸 하면 여기에 모든 내용을 그 AI를 이용해서 사람 목소리로 두 명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해줍니다. 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줘요. 5분 내로. 그리고 여기에 입력창에다 보면은 내가 질문도 할 수 있고 얘가 질문한 것 중에 뭐 슈피터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이론이 현대 경제학의 동학과 위기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내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한 20개 정도의 디지털 툴이 있는데 몇 개를 소개하자면 요거는 이제 그 내가 어떤 자료를 집어넣거나 내가 타이프를 하면은 목소리로다가 읽어주거나 뭐 이북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목소리도 콜론을 해줄 수 있어요. 내 목소리도 비슷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저희가 많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버그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주는데 제가 아까 AI에서 정리해 준 걸 얘한테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걸 가지고 내 목소리로 여기 보면은 제 목소리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요걸 읽어줍니다. 근데 뭐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 아닌 거는 또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것들 중에 여자 목소리도 있고 남자 목소리도 있고 요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한국어로 집어넣었지만 한 수십 개국 언어로 얘가 번역을 해서 목소리를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을 얘기했는데 요거를
일본어로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뭐 프랑스어로도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요것도 참 유용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 하겠는데 요게 아까 테스트를 해 봤더니 네트워크 때문에 이게 목소리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 목소리를 경제학자 요제프 슌페터의 이론에 초점을 맞춰 혁신, 기업 가정신, 그리고 창조적 파괴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설명합니다. 슌페터는 경제를 정적인 균형이 아닌 불연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론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파괴 개념을 통해 기업의 흥망성쇠의 주기가 단축되는 현대 경제 현상을 설명하며, 특히 기술 혁신과 기업 가정신이 경제 성장과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피드백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오래 할수록 굉장히 내 목소리랑 비슷해요.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좀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너무 비슷하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8, 90% 정도만 비슷하게 하는 거로 좀 하는 거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LM 스튜디오라는 건데 요것도 약간 그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오픈 소스로다가 랭게지 모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내 PC에다가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세상에 이게 굉장히 LLM 모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내가 내 PC에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나만의 그 챗GPT 같은 걸 돌릴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없어도 내 PC에다가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갑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내 PC가 성능이 좋고 GPU가 크면은 큰 걸 돌릴 수 있는데 그 내가 보통 PC면은 돌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 PC는 좀 오래돼 가지고 이거 돌릴 때마다 이게 막 비행기 소리가 나요. 막 CPU가 그 사용료가 많아서. 그래서 요것도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 제미나이 3 작은 그 모듈 하나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모델을 제 PC에다가 다운로드를 한 거예요. 네트워크 없이도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여기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내 PC에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를 하는 전문 그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려고 요거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별이 뭐냐, 산스크리트어 별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 거를 뭐 나카트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 이것도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잘 물어봐야 돼요.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나만의 LLM을 만들어는 거죠, 요게.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키면 파인 트레이닝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PC가 좀 빵빵해야 됩니다. GPU도. 그래서 요거는 뭐 한사 굉장히 작은 건데 큰 거가 되려면 어 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돌리니까 이게 막 여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근데 이게 네트워크 없이 내 PC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별을 물어봤으니까 요번에는 바다를 물어보겠어. 산스크리트어로. 그랬더니 요게 이제 퍼센트가 나가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가 산스크리트어로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거나 이제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회사에서 요 데이터를 나만 쓰겠다 그러면 요 LM 스튜디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엔지니어링 데이터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만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로 되는 게 아니고 내 PC에서만 돌아가는 LLM이다. 근데 요게 이제 딥시크에서도 오픈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딥시크가 돌아가려면은 한 그 GPU가 조금 센 거를 다루셔야 돼요. 아니면은 막 뭐 비행기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자,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마 뭐 3.2 뭐 이런 거가 로컬로도 돌아가는데 요거보다도 딥시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거에서 나오는 AI 툴 중에 적어도 10배의 아까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이런 툴들인데 이런 툴들이 그 분야별로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글쓰기를 특화하겠다. 그러면 요런 툴을 쓰시고 내가 뭐 어떤 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코딩 이런 걸 따로따로 디지털 트윈화해서 작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딩 하셨던 분들 계시죠? 코딩 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코딩이나 뭐 OS 이런 걸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산하거나 뭐 데이터베이스 간단한 거 만들거나 뭐 그림 이런 걸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나중에 커다란 걸 만들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는 디지털 트윈을 조금씩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의 하드웨어나 여러분들의 그 전략에 맞게 이거를 조합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 가라는 거가 제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그런 그걸 하지 마시고 계속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뭘 특화된 프로세스를 만들겠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 디지털 트윈 할 때 야 메뉴 만드는 툴도 한번 만들어 보고 오늘 점심 메뉴를 어떻게 정할 건가? 맛집을 요 동네에서 찾는 방법을 한다든가 내가 영어나 어떤 특수한 랭귀지를 공부하는 디지털 트윈화를 뭐 AI랑 해서 만들어 본다든가 내가 어떤 내가 요거는 진짜 힘든데 요거를 그 엑셀을 해가지고 요거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런 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스타트업 툴도 있고 로고 제너레이션하는 툴도 있고 요게 이제 수백 가지가 됩니다. 요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굉장히 노력을 줄일 수 있어요. 요걸 잘못 찾으면은 근데 요게 첫 번째 오는 것들이나 유튜브에서 뭐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거짓말 시키지 않는 거 보면은 요게 괜찮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트 툴은 미드전이나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돈이 비싸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리포트를 내 생각이나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거는 뭐 구글 뭐 노트북 LM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로고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과 결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오티마이제이션 하면은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비디오 제너레이션 하는 게 요새 많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거가 이런 제너레이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일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챗GPT, 그다음에 제스퍼, 콘텐트 제너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유명한 것들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요게 이제 아까 음성한 거는 11 랩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드저니도 제가 좀 쓰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뭐 챗GPT도 많이 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내가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덜 들이는 거.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돈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건데 AI 드리븐 널리지 매니지먼트 툴. 그래서 오늘 이제 지식 저기다 보니까 디지털 툴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많고 또 이제 요거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는 노가다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자동화하는 거 중에는 이제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Five Best Software for AI Automation. 오토메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토메이션을 하는데 요새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거가 뭐 N8N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동화를 많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거나 내가 뭐 어떤 회사를 할 때 자동화는 요런 것들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이크닷컴이라는 데서 나온 요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노션이랑 요게 연결을 해서 요거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제가 노션을 많이 안 쓰고 롬 리서치를 쓰기 때문에 롬 리서치가 굉장히 양이 많고 AI랑도 API도 되고 그래서 저는 롬 리서치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돈 안 들이고 시작할 애는 노션을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보신 분은 MCP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MCP가 뭐냐면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전에는 저는 이제 API를 많이 썼어요. 제가 많이 쓰는 API는 이제 롬 리서치를 쓰기 때문에 롬 리서치를 API를 갖다가 뭐 요새는 요거를 잘 써서 약간 좀 코딩을 잘하면 엄청나게 편리해요. 뭐 얘네들을 구글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일어나는 뭐 일정이라든가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엑셀이라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갖다가 잘 써서 이걸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다가 거기서 챗GPT 같은 걸 불러내서 거기서 그 안에서 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API인데 여러분들이 API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API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프로토콜을 요새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프로토콜이 있으면은 요런 API가 필요 없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API는 스마트 키라고 그래서 키 번호를 주는데 프로토콜은 이제 그런 거를 좀 편의성을 없어서 이렇게 하자. 요런 것들이 트렌드라 요거를 유튜브 같은 데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애고의 최고의 전략은 AI 시대의 개인의 경험과 지식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다. 최적화되는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엄청난 가능성과 아직 숨은 비용과 버그가 많다. 버그가 많아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보니까 10배에서 300배까지 그 생산성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이걸 자기가 하면 그래서 획기적인 개인 생산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진짜 어떤 사람이 일주일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며칠 안에 끝내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이 제 개경지라고 하는데 경험과 지식이 디지털 트윈을 운영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었잖아요. 요 파워포인트를 PDF로 만든 다음에 아까 말한 그 LM이나 뭐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돌려봤어요. 다시 돌린 다음에 제가 돌렸는데 그 이게 한 번 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디지털 온톨로지라는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이 너무 빠르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서 제가 만든 걸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든 걸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는데 요걸 한번 들려드리고 요거를 언제든지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운동할 때 그냥 그 어떤 이어폰을 넣고서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렸던 요런 거가 하네 이런 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언어 같은 것들이 자꾸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건 틀었는데 오늘 한 다 내용을 AI로 다시 돌려가지고 그 만든 거예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트윈을 결합하는 게 현 시점에서 최고의 전략이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들 보면 이 두 기술의 시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시너지요? 네, 각자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서로 기가 막히게 보완해 준다는 거죠. 아하, 근데 그 전에 디지털 트윈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위키피디아 정의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단순히 그냥 현실 사물의 가상 복제본 이걸 넘어서요. 한 자료에서는 이걸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가상 모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진화한다. 네. 현실 세계의 변화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쌍둥이 같은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기술들이 그냥 큰 공장이나 도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딱 그 개인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 조합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자료들을 보면요. 일단 디지털 트윈은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모델링도 복잡하고 맞습니다. 전문성도 엄청나게 요구되고요. 반면에 AI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맥락을 좀 놓치거나 그렇죠. 가끔 이상한 답변 내놓는 환각 현상 같은 거요. 네, 그런 신뢰성 문제가 아직 있고요. 또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도 꽤 들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의 그 현실 데이터 기반 정확성 이게 AI가 맥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그렇죠. 또 AI의 분석 능력이 그 복잡한 디지털 트윈 만드는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서로의 빈틈을 딱 메워주는 거죠. 아까 자료 보니까 제조업체 사례가 있던데 센서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데이터랑 AI 예측 모델을 합쳐서 네네. AI 혼자서는 못 잡는 고장을 예측했다. 이런 게 바로 그 예시겠군요. 네, 맞아요. 현실 데이터랑 지능적인 분석이 딱 결합된 거죠. 이게 지금 시점에서 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이란 개념 자체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어요. 자료들을 쭉 보면요. 네,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리적인 복제, 뭐 디지털 트윈에서 시작해서 네, 제품 컨셉 자체를 가상화하는 멀추얼 트윈, 또 부품 하나하나, 파트 트윈, 전체 시스템 트윈, 심지어 프로세스 트윈까지 나왔더군요. 그렇죠. 특정 공정이나 업무 흐름까지도 트윈으로 만드는 거예요. 범위가 엄청 넓어졌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든 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비전까지 나오는 거죠. 자료에서 디지털 트윈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도 쓰더라고요. 디지털 트윈라이제이션, 모든 것을 트윈으로. 네,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팜, 뭐 헬스케어, 에너지 관리 이런 거시적인 영역은 물론이고요. 이 큰 흐름이 결국엔 개인한테까지 연결된다는 게 또 재밌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트윈으로 네, 주 만드는 박사님, 말씀은 이제 개인에게까지 요거를 연결된다. 끄고
바로 이 하고 지점에서 그 팔란티어 같은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요거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셔 보시면은 이제 그 더 자세하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I나 이런 거 이용해서 그래서 그냥 올렸어요. 그냥 그래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내가 요걸 듣고도 나보다 더 잘 정리를 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가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AI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질문을 좀 할까요? 질문을 받을까요? 네, 질문 여기 올라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시간이, 예, 뭐 몇 개 정도만, 네, 뭐, 네. 주 박사님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예. 가능한 것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트윈이 유망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되지 못한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이고 보편화를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디지털 트윈이 그 기대치가 높아요. 원래는 그 모델이라는 거가 그 엄청나게 어떤 부분만을 시뮬레이션은 내가 여기에서 뭐 정기적인 부분만 뭐 여기에서 어떤 그 피지컬한 어떤 부분만을 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디지털 트윈이 잘못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디지털 트윈 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감을 높여놔가지고 그, 현실에서 피지컬하게 일어나는 거를 디지털 트윈으로다가 10%만 만들어도 그 피지컬 트윈 생산하는 비용의 한 수십 배가 드는데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한 부분만 해야지 전체적으로 나중에 거의 모여서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걷기도 하기 전에 뛰음을 시키는 것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의 현재 업계의 동향 및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엄청나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얘기는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걸 뭐 그 다 하려면은 제가 그분 잡고 한 일주일 동안 떠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질문. 구글의 노트북 LM이나 LM 스튜디오의 적용 관련의 이슈와 해결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면 그 캐덴 그래픽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틈틈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과 출신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생성형 AI가 한참 트렌드인데 디지털 트윈도 생성형 기술이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생성형 기술에 결합되어 프롬프트로 디지털 트윈 생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오늘 강의에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질문의 모든 것이 디지털 트윈화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보편화를 위해서 개인과 기업의 노력은 어떤 건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AI의 그 도움이 없으면 디지털 트윈은 그냥 메타버스처럼 이렇게 사라질 뻔했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데 뭐 이런 데만 사용했는데 이게 이런 게 하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야 개인도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질문을 하고 된 것 같습니다. 또 네, 저희가 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 질문을 못 드린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노트북 LM이나 LM 스튜디오 관련된 거는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직접 활용해 보시면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를 많이 접해서 그거를 또 실제 업무에도 적용하고 개인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좀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7월 3일에 디지털 팀 교육 원데이로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7분의 강사가 또 각각의 분야에서 경험들을 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6월 20일 날 저희가 PLM DX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지금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거든요. 온오프 경연제로 2년마다 하니까 요번에 또 만날 기회 놓치시면 뭐 앞으로 또 2년 후에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얼굴 한번 보고 또 궁금한 것들 서로 정보들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